그 지난해까지는 학기별로 이제 큰 주제를 정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기는 뭐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책 읽기, 한 학기는 소통, 이렇게 보통 학기별로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아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학기는 이제 이걸 모두 모아가지고 한 학기에 좀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주제를 자기주도 학습 코칭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저학년 또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이 유아나 저학년들에게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은 시기상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이제 학습 과정이나 학습 계획을 먼저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짜고 또 그 과정을 실천하고 또 반성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보통 중학생 정도 돼서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중학생이 돼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으려고 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하면 아이들이 커서 고학년 또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스킬보다는 그 아이들의 장차 자기주도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뭘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춘기를 겪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입시를 치르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코스 답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각 영역별 코스 답사를 이제 학교 강의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영어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사회 진출하려고 할 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증시험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수능 영어 시험의 난이도는 어떤지 뭐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이렇게 쭉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이걸 충분히 이해해야 지금 이제 뭘 할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 가면 항상 제일 앞에 그걸 하죠.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대학 시절, 입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뭘 하는지, 소급해서 사춘기 시절에는 뭘 하고 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는지, 이걸 이제 다시 필름을 돌리면 유아기 때 엄마들이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충분히 이해해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라톤처럼 코스 답사가 필요하다. 여기 뭐 잘 오래 오신 분들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지만, 자녀교육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과 유사하다. 단거리 경주 같으면 옆집 아이가 지금 빨리 뭐 열심히 뭘 하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막 그거 따라가야 되죠. 옆집 애가 1학년인데 벌써 구구단을 다 외우고 있대. 그럼 막 큰일 났잖아. 또 어떤 옆집 애는 뭐 오랫동안 몇 달을 대기하더니 어떤 좋은 학원에 들어갔대. 그 학원에 들어갔더니 하루에 단어를 30개씩 외운대. 자, 그런 소식이 들리면 막 급하고 불안해지죠.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같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이제 다 낭패 보는 거죠. 자녀교육은 이 장기적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처럼 옆집에 편대모 한다고 그거 쫄쫄쫄 따라가고 뭐 익하다가는 이제 같이 망하는 거지, 같이.
그래도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만 하니까 좀 마음 편하겠지. 엄마들은 뭐 동서나 뭐 옆집 팬네하고만 이기면 되니까 망해도 같이만 하면 나 괜찮다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근데 길게 본다면 정말 어린 시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엄마들이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처럼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 각 분야별 마라톤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뭐 단기 방학도 있다 하고 뭐 그죠. 아, 지난주에는 제가 저 마을기업 대구시 심사를 받느라고 못 왔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지난주 우리 형 여기 와서 뭐 내 대신 좀 하락했지만 강의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히대. 아, 이 강의를 엄마들이 듣고 있느라 고생했다 싶고. 뭐, 대짜, 대놓고 뭐,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도 있었죠. 저분 처음 오신 분 같네. 까만, 지난주에 처음 오셨죠? 지난주였어요? 그래요? 지난주에 저 봤어요? 네? 지난주에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어요? 카메라에 보니까 처음 보는 분 두 분 있던데 장선의 영어 때문에 왔다 하면서 있었지? 우리 형 때문에 시끄러워하고 이제 안 오는구나. 아니, 앉자마자 뭐 예수가 어떻고 막 이렇게 사. 우리 형이 요즘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우리 형수가 지금 일단 유방암 걸려있지. 우리 막내 동생이 말기암 환자지 이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고 이래서 이제 마음이 급한가 봐.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게 하기에는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카페도 안 올리고 있어요. 다시는 이제 우리는 안 불러야 되겠다. 작년엔 잘 하더만. 옛날에 특강을 몇 번 불렀는데 잘 하던데.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인근 학교에, 어머니들 사시는 인근 학교에 제가 강의를 가게 되면 거기 와서 과목별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말하거든요. 엄마도 여기 뭐 공짜로 오니까 뭐 대충 듣고 뭐 이러잖아요. 저도 대충 말하고. 근데 학교에 가면 제가 일단 서서 말하고, 이 아파트 주변 학교들은 엄마들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평점도 매기거든. 학부모 교육감, 영남강화 교육감 엄마들 강의 듣고 바로 평점 매기죠. 그게 나중에 되면 결산해가지고 내한테 메일로 날라와, 교육청에서. 네 평점은 얼마다 그랬어. 작년에 제가 한 30개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날라왔는데 평점이 뭐 4.7인가 뭐 높은 거야? 5점 만점. 네. 나는 뭐 올 5점일 줄 알았지. 높은 편이겠지.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부 연수도 갔죠. 그때 교육부 연수에 영양학과 강사들 중에 10명이 갔거든. 인근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와서 한번 들어봐요. 자, 여기 주로 상인동, 월성동 사나? 네. 상인동, 월성동 강의 중에 5월 14일 조암초등학교, 5월 20일 월서초등학교. 좀 가깝지? 조암초등은 뭐고 주제가? 조암초등은 통합, 저학년, 고학년 통합 강의인데 주제는 영어죠, 영어. 영어, 고학년 영어는 그 교육청에서 나온 주제 보면 우리 아이 뭐 영어에 자신감 키우기? 그 주제죠. 저학년은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고, 이건 이제 같이 하니까, 월서초등 저학년 영어 같다. 또
월배는 내가 언제 가지? 월배는 6월 9일. 이 근처는 뭐 6월 10일 앞산의 효명초등학교. 성서 사진 뭐 있어요? 없어? 방금 이런 학교들 다 영어고요. 봉덕초등 5월 21일 오시면, 여기 앞선 효성타운에서 있죠. 봉덕초등 오시면 제목은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려면 임대. 원래는 이 자기주도 학습자로 키우려면 이 강의를 할 때 수학 공부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초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아이들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 문과생의 70%가 수학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수험생 6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 45만 명이 문과인데 45만 명 중에 70%가 포기하고 있다니까. 몇 명이지? 한 30만 명 되죠. 그럼 우리나라 아이들의 반이 수학을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요. 지금 이제 우리 호세어체에서는 책 읽기에 대해서 나는 말씀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의 책 읽기다.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안 되면 공부 잘하기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쩌면 목숨 걸어야지. 목숨까지 너무 심한가? 목숨 걸어야지. 그죠?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해야 돼. 자,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주에 내가 뭘 말했지? 지난주에? 내 생각도 안 난다. 소개했어요? 네. 카페에 올린 도서 목록. 그게 어딨어. 왜 책 읽기가 중요한가 하면요. 뭐 추상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하고 이거 다 아는데, 저도 이렇게 어머니들 지금 뭐 호소체에서 12년째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해보면 책 읽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엄마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사는 걸 보면 그 엄마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는 달라. 그래서 난 책 읽기 중요하게 생각해 하고 지나가면 별 소용없는 거죠. 비아지 여사가 이야기했나? 몬테소리가 이야기했나?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신체 건강, 신체 발달이죠. 이거 행동 발달 이렇게 말하죠. 행동 발달. 그 다음에 인지 영역의 발달. 그 다음에 정서 영역의 발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전인적으로 자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발달을 위해서는 뭐 잘 먹여야 되지 일단. 그래서 언젠가부터 엄마들이 막 유기농 먹거리 찾고 GMO 조작식품 피하고 뭐 이런 건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생협 엄마들 많이 와 있잖아. 생협 다 하더라고. 좋은 먹거리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찾는 것에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게시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옛날에 전쟁하래. 전쟁. 생협에서 참치를 생애 물품으로 공급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생협 안 해서 몰라. 지금 참치 막 생협에서 나오지. 옛날에 그 참치를 생협에서 받아들일 것이니 말 것이니 가지고 원칙주의자들과 타협주의자들이 막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전쟁을 하더라고요. 생협의 정신이 위배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생협 먹을 게 너무 없다 이런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입장까지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들이 막 집중하고 이러더라고. 겸이 엄마 처음 만났을 때도 겸이 엄마도 생협 출신이거든요.
제가 성서생협에서 그때 강의할 때, 지금 대구생협이지. 그때 강의할 때 10년 전에 먹거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꼬마한테 겸이 유아 때부터 어린이집 가는 애한테 한 손에 뭐 녹즙? 한 손에 뭐? 생식. 이렇게 들려가지고 밥 먹이고 그런 거 먹이고 있더라고요. 애 건강을 생각하게 하다가 애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고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쏠린 거죠. 또 요즘은 엄마들이 인지형의 발달을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요즘 또 TV에 보니까 영재 찾는 뭐 영재 발굴단 이런 프로그램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뭐 그 옛날 전설적인 영재 송유근이라고 벌써 19살 됐네요. 걔하고 10년 차이 나는 수학 영재 둘하고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대. 이런 프로그램 나오면 또 엄마는 애들 다 영재 만들라고 이제 유행처럼 하는 유행처럼. 영재하면 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 인생 피곤한데 영재 됐네. 송유근이 하잖아요.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그때 놀아야 되는데 그 꼬마 둘이 수학 천재 둘이서 묻잖아 송유근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였냐 하니까 자기는 항상 자기도 10살 많은 사람들하고 놀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면 또래들하고 실컷 놀고 싶다. 그 시기에 꼭 해야 하는 것들 그걸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 그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럴 때. 근데 너무 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머릿속에 책을 집어넣으려고 많이 하죠. 그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늘 좀 미안한 말이지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전집 편중 현상, 과도한 전집 투자 현상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욕심이지 욕심. 그 인지영역과 정서영역이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그 책 읽기를 하려면 좋은 어린 책을 그래서 잘 골라서 읽혀야 먹거리를 잘 고르는 것처럼 인지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영역도 골고루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책 읽기를 어린 시절에 해야 돼요. 지식 중심의 책 읽기가 아니라. 인지영역은 당연히 책을 읽으면 사고력, 창의력, 독해력 이런 것도 좀 학습에 필요한 영역들인데 어휘력도 잘하고 그죠. 책을 많이 읽어야 여러 책에서 여러 어휘들을 만나고 또 반복해서 만나고 이러면 그게 자기 어휘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읽어야 돼요. 교과서에 실린 동화책 이것만 찾아서 읽히면 안 되고요. 그건 너무 뭐랄까 얍삽하죠. 그 정도 책 읽기 해서는 어림도 없고 어떤 엄마는 부지런하게 막 교과서에 실린 동화책의 원전을 찾아서 읽힌다 해서 막 똑똑한 책 하더라. 그걸로는 안 되죠. 물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에 뭐 우리들 일그러진 영웅의 일부가 실렸다고 치면 그럼 이문열의 우리들 일그러진 영웅 단행본을 찾아서 읽힐 거 아니에요. 자, 6학년 수업에 서는 그게 좀 유리할 수 있어. 지문을 이미 충분히 읽고 앞뒤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근데 이거 길게 보면요 수능을 친다 아니면 더 멀리 보면 네?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출제를 안 하거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하고 작가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런 능력의 총체적 표현이 스키마 이렇게 옛날에는 스키마 이론 그랬죠. 번역하자면 뭐 배경지식 또는 선지식 이렇게 불러요. 한 아이가 어떤 학습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그 수업 이전까지 그 아이가 경험한 스키마에 달려있죠. 독서 이력, 선지식, 배경지식 이런 데 달려있어요. 이게 충분하면 선생님 말씀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말귀를 잘 알아들으려면 그 전에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죠.
엄마가 늘 책을 읽어주고 어른들이 늘 말을 하는 걸 듣고 이랬으면 선생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엄마가 책 읽어준 경험이 별로 없고 니 책 니가 읽으라 하고 엄마 목 아프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뭐 이랬죠. 이제 길게 봐서 이제 초등 저학년 때까지 책 읽기를 통해서 사고력, 창의력, 이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인지영역의 발달이죠. 자, 인지영역의 발달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학교 가서 생활을 하고 수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 작업은, 이 행위는 쉽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엄마들 보기에 애기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눈으로 봐야 되지. 우리가 아이의 눈으로 보면요, 제가 옛날에 지난주에도 내가 우리 제 동생하고 이렇게 친척집에 얹혀 살았던 초등학교 시절에 전라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기 삼형제가 가보니까 옛날에 그 집에 시골에 얹혀 살면서 뒷동산이 굉장히 컸어. 그래서 그 뒷동산에서 새끼줄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축구를 했거든요. 그 추억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딱 가보니까 그 뒷동산이 아니고 조그만 언덕 위에 그냥 공터 조금 있어. 언제 살던 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이렇게 지난 시절 바라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큰 광장 같은 데서 놀았다는 기억이 있는데, 아니 커서 딱 가보면 골목이죠, 골목. 광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은 어리고 작고, 그래서 엄마는 그냥 눈 함치게 뜨잖아? 별거 아니죠. 근데 애들이 받아들이기는 마귀 할머니 나타난 것 같다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들 지식, 인지능력 발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온 집안에 전집으로 도배를 해놨다. 그럼 애는 그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압사당하는 느낌이 든다니까. 근데 엄마도 이것도 모르고 막 멋있게 전집으로 온 대학방을 도배해놨다고 있잖아요. 사진 찍어 올린다니까, 잠순에 가면. 잠순에 그 사진 찍어 올리는 게시판 따로 있거든. 그거 제가 유심히 보잖아. 확대해가지고. 그 집에 무슨 책이 꽂혔는가. 그럼 뭐 확대 안 해도 사실은 뭐 색깔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색,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색. 지금 우리 도둑놈이하고 호소리처럼 프로젝트를 훔쳐갔다잖아. 그래서 그 지금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내 그 사진을 못 보여주잖아. 어? 아니 지금 호소리치 말기라서 지금 원래 시대 말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거. 권력 교체기에 일어나는 누수 현상 이런 건데, 저 선생님 지금 뭐 투병 중이고 이래가지고, 그래 하여튼 우리 프로젝트로 훔쳐가가지고 전집이 집에 막 거실에 꽉 차있는 집 내 풍경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것도 없지.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똑같은데. 그러면 애들은요 그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심리적으로 위압당하는 느낌 이런 게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인지능력의 향상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서 영역의 발달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독서치료나 이런 영역에서 가면 이제 어떤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어떤 그래 아이들이 그 정서를 치유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학교 같은 강의 같은 데 가면 내 짝꿍 최영대를 들어서 자주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한 뭐 1, 2, 3학년 정도가 읽으면 좋을 내 짝꿍 최영대라는 동화책을 보면 주인공 영대가 엄마를 여의고
갑자기 뭐 왜 서울 올라온지 몰라. 엄마 죽고 나서 이제 뭐 친척집이 얹혀졌는지 어쩐지 서울로 올라와서 전학 오게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제 엄마가 죽고 나니까 자존감이 낮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 없고 돌봐준 사람 없으니까 옷도 남루하고 꾀죄죄하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이런 아이 이야기거든요. 무슨 학급에 문제만 생기면 전부 최영대한테 덮어 씌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뭐지? 체육학습인지 뭐 수학여행을 알끼고 무슨 초등학교 2학년이 수학여행 가나? 어? 수학여행이래? 책에 뭐라고 돼있지? 수학여행? 저자가 수학여행 안 가봤나? 대통령인데 누가 썼지? 최인선이 썼나? 아니야? 근데 하여튼 수학여행지 찌라든지 갔어. 그래가지고 뭐 경주 같은 데 갔겠지? 그래서 유스호텔 같은 데서 단체로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불 끄고 잘락하는데 누군가 방구를 낀 거라. 그랬더니 또 애들 시끌벅적하면서 또 영대가 방구 꼈다고 막 놀리잖아. 비난하고. 그 영대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폭발해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막 엄마 생각도 났겠지. 그래가지고 막 목 놓아 울잖아요. 막 꺼이 운다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나이인데 애들이 갑자기 캄캄한 불 꺼지, 적어도 다 엄마 떠나서 지금 객지에 와 있어요. 유스호스텔 캄캄한 불 꺼진 방, 거기서 한 놈이 막 목 놓아 울어.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했어요? 다 따라 우는 거야 이제. 처음에 막 시끌벅적하게 방귀 낀 놈 놀리다가 영대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막 엄마 생각나서 막 울고 이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아이들한테서 일어난지 몰라. 근데 작가는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먼저 하나이가 그 수학여행 갔던 곳에서 산 무슨 배지인가? 이걸 제일 앞자리한테, 버스 제일 앞자리한테 영대한테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영대 옷에다 그걸 꽂아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사과의 표시겠지. 말 없이 그냥 애들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뭐 말로 막 사과하겠어요. 미안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도 그걸 보고 하나씩 나와서 샀던 기념 배지를 다 영대에게 달아주는 거라. 그걸 보고 또 감동한 버스 운전사 아저씨는 모자를 영대한테 씌워주고 거기서 이제 화해가 일어난 거죠.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동화책을 아이가 읽으면 자기도 혹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거든. 학교 가보면요, 엄마들 뭐 대충 아이들 갔다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 비교도 안 하고요, 경쟁해야 하고, 힘센 놈 찝쩍거리고요, 또 어떤 년이 무시하고, 이런 애들이 많거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요, 전 진짜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였어. 가끔 말씀드렸죠. 내보다 힘도 많이 센 것도 아니고 한 단계 딱 세. 한 레벨. 내가 한 레벨 높은 놈 둘이서 계속 내한테 쫓아다니면서 모래 뿌리고 있잖아요. 괴로워 죽겠어. 체리 없고 뭘 모르니까 그런 거지. 뭐 운동장에 조회하러 나가거나 이러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둘이서 막 내한테 모래 뿌리고 거예요. 아예 뭐 짱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한 레벨 높은 놈이 그런 거예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내만 이렇게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이런 동화책을 만나면 그럼 위로를 받죠. 내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자, 이거 보면 뭐라 해요? 동일시. 어머니들 연속극 보면서 여자 주인공한테 동일시 돼가지고 원빈하고 뽀뽀하는 거 보면서 자기로 생각하고 막. 옛날에 어떤 잠수리 엄마 집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잠수리 엄마 집에 놀러 갔는데 전원주택 살면서 이제 잠수에서 내가 유명하니까 가니까 막 식사 대접을 했어. 안방을 내주더라고. 전원주택에 안방을 우리 자라고.
그 집에 가니까 냉장고 앞에다 원빈 브로마이드를 탁하게 붙여놓고 있다. 그 아줌마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빈을 좋아한다. 근데 원빈 이야기 꺼내면 카톡으로 원빈 사진 쫙 10장 나중에. 무슨 얘기하다 원빈 얘기가 그래, 동일시. 아이들이 이런 책을 만나면 자기하고 동일시 돼요. 자, 동일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치유를 받죠. 자, 그 여관방에서 캄캄한데 아이들이 다 같이 통곡을 하면서 울어. 이 과정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정화. 주인공의 슬픔과 내가 함께 슬퍼하고, 이 감정이입이죠. 주인공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주인공이 소통할 때 나도 소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정화, 자,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이 이러는 거라. 아,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도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이건 뭐라요? 인사이트. 통찰을 얻는 거예요. 자기 통찰.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책 읽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어머니들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요즘은 제가 잘 안 울지만, 요즘 엄마들이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뭐 울기도 좀 민망하고. 옛날에 내가 많이 울었거든. 제가 살아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울면 엄마들 같이 울잖아. 그게 뭐예요? 감정이, 동일시, 자기 정화, 이런 일 작업들이 있는 거. 어떤 엄마는 하루는 이 자리가 아니고 서점 이사하기 전에 강의 듣다가 갑자기 막 뛰쳐나가더라니까. 근데 우리 처갓집 가서 빌던 이야기 막 할 때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애미겠나봐. 제가 우리 와이프가 애미기듯이. 그게 아니고 엄마가 막 갑자기 뛰어나가더라니까. 난 그래, 내가 너무 진실하게 고백했나? 니 같은 애 강의 못 듣게 하고 뛰어나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울음을 못 참아가지고 차에 가서 좀 소리 내고 울고 싶어가지고 차에 가서 실컷 울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그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책 읽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영향이거든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저 공부, 뭐 학습, 뭐 숙제 했나, 뭐 이런 거만 체크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품에 안고 또는 무릎에 뭐 이렇게 앉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해도 웬만한 스트레스는 풀리거든요. 엄마들 그런 경우 있죠. 애 키우면서 속상한 일 있으면 남편 오면 막 뭐라고 하잖아. 남편 좀 들어달라고. 근데 남편들은 이 상담의 경험이 없으니까 들어주면 풀릴 것도 몽둥이 들고 뛰어나가죠. 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애 체포하러 나가잖아, 몽둥이를. 그리고 막 집안 깽판 만든다니까. 만축이 뿌고 이러니까. 그럼 엄마들이 다시는 남편한테 애 이야기 못하는 거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듣기고, 듣기. 잘 들어줘야 이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래퍼가 형성되죠. 공감대랄까, 뭐 상담자와 피상담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정서적 유대, 신뢰, 이게 형성되거든요. 이런 작업을 엄마들이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애만 보면 어때요? 애야 오늘 학교 가서 참 수고했지,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야 빨리 씻고 차는 간식 먹고 숙제하자,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기계가 고장났죠. 우리 형이 지난주에 기계 고장났다 하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목구멍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딱 말이 나올 때는 그 마음은 어디 간 데 없고, 아이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런 말만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고장난 기계로 아무리 말들한테 잘하려고 해봐야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사고 치죠, 말이에요.
그래서 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특별한 대책은 이제 어쨌든 계속 와서 듣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심화반에 와서 듣는 게 더 좋다.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이제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좋은 어린이 책을 잘 찾아서 아이에게 읽어주고 읽게 하고 이러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학교 생활을 잘 하게 되고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공부를 못해.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학교 가는 게 너무 뭐 힘들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학습 영역에서 잘하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행동의 발달, 인지 영역의 발달과 함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제일 지금 어린 시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어린이 책을 찾아서 읽어주는 거죠. 저는 내 짝꿍책 영대를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영대가 꼭 내 같더라고.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우리 3학년 못 키워서 우리 전부 친척집에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대하고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 엄마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이렇게 같이 읽다 보니까 애는 둘째치고 내가 성장해. 내가 위로를 받고, 어린 시절에 못 받았던 위로를 나중에 커서 받고. 예를 들면 만화책, 내가 늘 제가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만화책, 나의 나이 오렌지 나무. 좀 비쌌어 그렇지. 이런 만화책 읽어보면요, 이 원작이 브라질의 소설이잖아요. 브라질의 그 성장 소설인데, 성장 동화인데, 이 만화책을 읽다 보면 내 어린 시절 크게 위로를 받아요. 나의 라이몬드 나무에 나오는 꼬마 제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꼭 제제 같았거든. 누군가가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주고 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다.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면 참 좋은데, 그 생물학적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고 이러니까 내 인생의 멘토, 이게 항상 필요한데, 제제가 그 멘토를 만나는 이야기죠. 그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만화책, 이희재 선생이 그린 만화책. 이런 책들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아이도 감동을 받아서 울고 저도 울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정서적 치유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꼭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작업을 유아 저학년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이런 사교육, 저런 뭐 영재 만드는 길이 많이 있지만 책 읽기보다,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보다 더 좋은 영재되는 방법 없어요. 저는 호셔츠에 우리 아이 데리고 쭉 다닌 것밖에 없는데,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셔츠를 계속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늦어도 보름에 한 번씩은 와서 아이가 그 주에 읽을 책을 사서 가고 이랬거든요. 보통 제가 어릴 때는 오면 일주일에 그림책 뭐 7권에서 10권 이 정도 사갔어요. 돈이 만만치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쭉 키우다 보니까, 늘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 초등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이미 학교 뭐 독서 퀴즈 됐어요. 6학년 다 물리치고 뭐 엄청난 차이로 1등 한 적도 있고요. 그것도 학교 방송실에 비디오로 촬영한 거 우리 집 가보로 가지고 있다가 요즘 어디 가고 없다. 6학년 때는 대구 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했어. 교육감이 그때 교육감은 창의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 지금 교육감은 행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교육감마다 그게 있다니까. 그때 창의력 경진대회를 하는데 대구 시내 190개의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서 시험을 쳤어. 그때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학급이 한 학년이 세 학급인 학교, 한 학년이 1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학교 대표를 뽑혀서 갔잖아요. 그때 유명한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애들 다 오고 막 이랬거든.
네, 항상 말했죠. 그때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노이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도원중학교 나왔어. 도원중학교 나와서 한국과학경제학교 갔다가 스탠퍼드 2학년 때 가는데 이런 애들 출전한 대회예요. 그때 문제가 8문제 나왔대요. 수학 영역 2문제, 읽기 영역 2문제, 과학 영역 2문제. 과학에서는 몇 가지 뭐 이렇게 도구를 주고 이 도구들을 가지고 뭘 발명품을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수학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인가?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뭐 나이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 나이 계산하는 문제. 문제의 길잡이 한 4, 5학년 문제 가면 이런 문제 있죠. 또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오보드 있지. 지오보드 알아요? 플라스틱 판에 돌기 못 박혀있는 것처럼 돌기 튀어나왔죠. 거기다 고무줄 거는 거. 그 지오보드를 제시하고, 그때 지오보드가 상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게 9개의 돌기가 있어. 못이 박혀있고, 한 못은 여기 딱 있어. 각 못 간의 간격은 1이야,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정사각형은 9개 못만 박혀있으면 쉬운데, 한 개를 여기다 딱 더, 요 가운데 못에서 1. 이렇게 딱 10개를 박아놓고,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기다가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도록, 가능하면 많은 고무줄을 걸어봐라, 이렇게. 그러면, 제일 쉬운 건요, 이렇게 하나 걸면 이게 2죠. 맞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여기 2잖아. 또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되죠. 2개. 4개 나오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삼각형 걸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가 돼? 너무 깊이 나가면 못 따라오겠다. 요 모습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하면요, 15개가 나와. 15개 걸겠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그때 9개인가 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15개인가 13개인가 걸었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는데, 우리는 한글하고 사교육 하나도 없다 했죠. 그냥 호재주 와서 책을 읽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때 금메달 1명, 은메달 3명, 동메달 5명 주는데 우리의 5등 했잖아. 동메달 받았어, 동메달. 지금도 있어, 우리 집에. 책강 서랍에. 그때 그 노이수란 친구는 은메달 받았어. 그 쟁쟁한 애들, 영재교육 받고 이런 애들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책 읽기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최선의 영재교육이 책 읽기라니까. 그래가지고 푸르미 아빠가 난리를 치잖아. 푸르미 아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책 읽는데, 지금 푸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의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는데,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그걸 내가 딱 읽어보니까, 일단 딱 첫 느낌이 뭔지 알아요? 푸르미 엄마 아빠는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데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어린이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집을 방문하는 방판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계속 책을 공급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으로 책 샀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전집 이렇게 해서 푸르미가 영재가 됐대. 초등학교 3학년에 영재가 뭐가 영재인데. 책을 좋아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푸르미 그래가 지금 뭐 일본에 가 있다더라. 학교 때려치우고 일본에서 무슨 뭐 어디 대학을 떨어지고 뭐 와세다 대학인가 뭐 어쩌고 뭐 하고 뭐 소문은 듣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푸른 닭강 가면 그래요. 저거가 진짜 전집 만들어 팔더라. 젊은 엄마들 막 그거 가가지고 난리치고 막 새끼 강사들 또 양성해가지고 막 가끔 가다 그 계속 가다 보면 10만 명에 한 명은 또 영재가 나오거든. 왜? 근데 지구하고 그래 될 줄 알고.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릴 때
이 인지 영역에만 과도하게 몰두하면 안 되고 정서 영역의 발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그림책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죠. 늘 소개하는 그림책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호실체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책이 내 눈에 안 보여. 어릴 때 예를 들면 지각대장 존 이런 그림책, 그죠? 학교 가면서 막 학교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 애들이 관찰하고 뭐 이러고 가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보는 거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처음 보면 부모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갔어요. 다음부터는 안 따라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걱정이 돼가지고 미행을 했잖아. 미행을. 우리 학교 갔는데 미행을 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요만한 총알 있죠. 총알 하얀 거. 그거 다 줬고 지나가다가 또 어떤 골목 앞에 개가 있는 집이 있어. 개가 있는 집을 지나갈 때는 반대쪽 담장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처럼 싹 붙어가 소리 안 나게 싹 가다가 그 집 앞에서는 화다닥 뛰어가지고 지나가고. 우리 학교 갈 때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육교를 올라가는 것이 내가 보니까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지 등짝보다 큰 가방을 메고 육교를 꾸물적 올라가는데 얼마나 참 기특하던지. 자, 그러면 지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정서 이런 걸 진짜 아이의 마음으로 포착해낸 작품 이런 게 이제 지각대장 존 이런 거죠. 이런 그림책들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우리 애가 또 좋아했던 것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애들 도깨비 하면 무섭고 이런데 그 통쾌하게 막 이렇게 느껴지고 애들이 그런 그림책도 많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수입해 들어온 그림책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잘 번역된 우수한 그림책. 미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림책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 칼데콧 아너를 받는다 하죠. 칼데콧에 노미네이트 되거나 아니면 칼데콧 대상을 받거나 뭐 해마다 칼데콧 그림책이 뭐 몇 권씩 생산되는데 그림책이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좋은 그림책들 아이들이 읽어주고 나부랭이 전집 막 누가 그린지도 모르는 이런 뭐 창작 전집 개사품 뭐 거기다 창작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질이다 질이. 그래서 그림책 하면 딱 떠오르는 작가들 있잖아요. 존 버닝햄, 뭐 모리스 샌답, 윌리엄 스타이그 뭐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따라 추적해가는 거라.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출판사, 좋은 그림책을 만드는 출판사들, 번역하는 출판사들 있겠죠. 뭐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은 길버드리니 뭐 보림 이런 데서 많이 만들죠. 외국 그림책은 또 마루벌도 있네. 마루벌. 외국 그림책 어디서 많이 나오지? 시공주니어 뭐 등등등등. 너무 뭐 다 몰라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다 보면 애가 진짜 좋아하는 책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만든 출판사를 따라가면 되고 또는 그 책의 작가를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실수 안 해요. 엄마들 전집에 왜 의존한가 하면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몰라. 그죠? 이건 학년이 높아지면 더 심화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들과 함께 조금씩 공부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이걸 계속 할 수 있죠. 안 그렇고 그냥 하면 남들에게 의존하고 전집에 의존하고 이러죠. 그러다 보면 고학년쯤 되면 이제 무슨 책을 추천해야 될지 무슨 책을 읽혀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책과 멀어지죠. 어릴 때 유아 엄마들은 이런 그림책들을 집에 항상 갖춰놓고 아이들 손닿게 하고요. 정말 이런 아이들 정서를 포착한 그림책들은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해보면 알아. 뭐 전집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좋아하던데요. 정말 좋은 책을 만나면요. 누구하고 같고 신민아나 김태희를 딱 만나보면 여 뭐 상인동에서 뭐 그 얼굴도 아니지 이제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라. 여러분들 예를 들까? 요즘 좋아하는 엄마는 누구지? 김수현?
엄마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뭐 2PM의 택현? 뭐 이런 애들 딱 만나보면 이제 남편은 쳐다보지도 못하냐. 이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정말 좋은 어린 책을 잘 찾아서 읽히는 작업.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아이들 와서 제가 강의 듣고 엄마들 보고 내가 항상 했거든. 지금은 뭐 선생님 책을 안 파니까 이제.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엄마들이 강의 끝나면 오후에 집에 가서 애들 데리고 와. 그때 내가 보면 애들이 지가 좋아하는 책을 만나잖아요. 방금 말한 이런 유수한 좋은 그림책들 만나면 애들 그거 지 가슴에 품고 간다니까. 나 이거 내가 들고 갈래?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가슴에 품고 가요. 나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좋은 책을 아이들을 만나게 해요. 만나게. 이런 경험이 생겨야 돼요. 아, 참 재밌다. 또는 야, 눈물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감동적이다. 우리말로 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이 생겨야 그 책을 좋아하게 되죠.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작업. 그것만 되면 애들이 책 읽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학년 아이들이라고 그림책을 무시하지 말고 읽어줄 때는 특히 그림책이 좋죠. 책을 1, 2, 3학년 때까지는 책을 읽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읽어줄 때도 엄마 마음을 얹어서 거기다가 뭐 무슨 연기하듯이 안 해도 되고요. 동화 구연하듯이 막 표준말 써가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큼 자기 버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이렇게 그 공감대를 넓혀가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들 해보면 저는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진짜 행복했어요. 먼저 내가 읽어주다가 막 목이 메어가지고 울고 막 그럼 아빠가 왜 우노 하고 막 아이도 같이 울고 소파에서 애가 혼자 책을 읽다가 막 울더라고. 그런데 내가 놀래가지고 뛰가 왔잖아. 그런데 책을 읽다가 우는 거라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도 그랬고 내 짝꿍 체형대도 그랬고 우동 한 그릇도 그랬고 그러면서 아이가 따뜻하게 성장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놓치고 어린 시절 보내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야 아이 키우는 일이 진짜 행복해져. 엄마들 뭐 아이 키우는 일이 도 닦는 일이라 하더라. 뭐 관점이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세상에 아이 키우는 일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알아요? 이 정신 나간 엄마를 늘 엄마라고 불러주고 있잖아. 어젯밤도 분명히 잡고 막 이랬는데도 오늘 또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면서 뛰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 지지자고 아이 키우는 일이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애가 카톡만 날라와도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우리 형이 지난주에 카톡에 좀 거칠게 말해서 그렇지 뭐 자기는 뭐 애들 뭐 서울로 안 보낸다 하지 마. 그럼 서울로 보낸 나는 뭐 되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거칠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거든. 그죠? 사실은 서울로 보내도 괜찮아요. 미국 유학 가도 괜찮고 어떤 경우라도 아이하고 소통하고 있으면 공간과 지역의 제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가까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주로 하는 일이니까 이 시기가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고 쥐락거리하고 이걸 짜증나 나는 뭐 내 인생은 뭐 애 키운다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관점을 바꾼다고? 내가 내 시간이 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죠. 사람 인생은 어디엔가 사용되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지 않으면 무가치하죠. 무가치하면 인생이 허무해져. 어디엔가 사용될 때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엄마든지 직장생활도 하고 하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가 돈도 벌고 어디에 사용되면 자부심을 가지고는 관점을 바꿔서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내가 육아를 하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해. 이 필요로 하는 것에 사용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밤 12시에 라면 끓여 놀라해도
짜증 안 난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애가 밤 12시만 되면 뭐 라면 끓여서 걔가 신경질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딱 했잖아요. 저도 이거 배운 거죠. 누군가 나를 사용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 그 말을 딱 했어요. 우리 아이가 좀 이따 더 커서 엄마 아빠를 떠나게 되면 밤 12시에 라면 끓여달라는 자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짧은데 사랑하는 아이가 원하는 일에 내 시간이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렇게 딱 말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딱 마음을 바꿔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라면 끓여준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이 유년 시절을 지내야 되죠. 그렇게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도 잘 자라고요. 엄마하고 사이 나빠지면 뭐 공부는 물 건너 가는 거지. 학원 보내도 소용없어요. 돈은 있고 안 보낼 수 없으니까 보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포기지, 포기. 이게 PPT가 없어가지고 책을 읽게 되면요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걸 과학자들이 뇌사진으로 찍어서 막 옛날에 학교랑 무엇인가 다큐멘터리 가끔 제가 이야기하죠. 2000년도인가 5년 전에 있었던 KBS 10부작 다큐멘터리 거기 보면 과학자들이 뇌 사진을 찍었잖아요. 책을 거의 안 읽은 사람의 뇌하고 책을 아주 잘 읽는 사람의 뇌를 딱 찍어서 비교해 놓고 있다니까. 책도 나와 있어요. 거기 뭐 엄청 뇌의 활성화된 정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앞으로 이 PPT 없이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우리 마을개업 문을 열면 이제 거기다가 내가 천장에다 PPT를 하나 달아놓든지 학교처럼. 학교는 천장에 그 프로젝트 달려있죠. 지난주에 제가 대구시 마을개업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4팀을 뽑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데 우리가 3등을 했어. 나는 1등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엄마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심사 기준이 몇 가지 있어. 공동체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이익 창출 가능성.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뭐 돈 받고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업가 정신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 질문이 주로 여기에 집중되더라고요. 그 뭐 하려고 하나니까 내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엄마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니까 이익은 어떻게 창출. 그래서 내가 거기 오는 아이들한테 잠수내 영어부터 좀 가르쳐주고 뭐 생명을 살린 수학도 좀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유지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지랄지랄하고 뭐 네 직업이 뭐냐 개사고 뭐 아니 심사위원 하나가 경영자총협회에서 경영자총협회 대구지부서 온 놈이 뭡니까 안 되지. 심사위원인데 그래도 직업이 뭐냐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무슨 심사를 하는 놈이 직업을 묻는 싶어가 내가 예? 하면서 내가 딱 다시 못 들은 척 하니까 급히 질문을 수정해가 전공이 뭐냐고 묻대. 근데 전공 정치학인데요 하면서 과목 교육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그 이제 대구시에서 3등을 했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대구시에 추천을 받으면 이제 내려와서 현장 조사를 해요. 현장 실사. 그게 이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있게 되는데 그 현장 실사가 통과되면 이제 정식으로 정부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정부 지원 첫 해 5천만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그 임대할 장소를 얻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장손의 영어 공부에 관한 교재도 좀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엄마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잘 안 통해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애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내 살아있는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수업도 이제 거기서 해야 될지도 몰라. 이번 학기까지는 여기서 하고. 잠깐만, 호재우치가 있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강의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도둑 맞았습니다. 슬프잖아.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전집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전집 회사에서 엄마들한테 권장하는 것이 0세부터 내 있잖아. 0세는 창작 자연관찰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2세까지는 예지이야기, 세계명작, 영어동화, 자연생태, 수학동화 이것이 2세 때 있습니다. 4세 창작동화, 세계문화, 과학원리 5세 인물 6세 경제 역사 여기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이게 유명한 뭐 교원인지 웅진에서 추천한 코스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들 막 눈 뻘거해가지고 싸다고 막 이 전집이 집안에 가득 있어서 얼마나 아이들이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거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다시 말하지만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읽히는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 때 들어오는 지식 해봐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5분만 읽으면 돼, 5분만. 어릴 때 뭐, 전집, 뭐, 이런 데서 이런저런 지식 받아도 요즘은 그러고요. 옛날 그 학력고사 시대하고 달라서 수능 시대죠, 수능 시대. 시대의 변화를 읽어요. 학력고사 시대는 어느 특정한 불세출의 천재가 많은 것을 암기하면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어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유명한 정치가 원희룡이라고 있잖아요. 걔가 82학번인데 제주도가 나온 3대 천재 중에 하나예요. 걔 학력고사 수석했잖아요. 걔 운동권 하다가 나중에 제적당하고 공장에 가 있다가 28살에 다시 사법시험 해가지고 2년 만에 사법시험 수석했어요. 그 천재죠, 천재. 그 시대에는 한 개인이 많이 암기하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온다니까. 한국의 네이버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구글도 공략을 못하는 것이 한국의 네이버야. 다른 나라 검색 엔진은 포털 사이트는 정보들을 구글이 다 검색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구글에서 다 검색이 돼요. 근데 네이버에 있는 컨텐츠는 구글에서 검색이 안 돼. 네이버 검색 엔진이 구글을 막아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가면 다 구글이 공략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다 차지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 비판도 많고 이렇죠. 여러 검색 엔진들끼리 서로 막 그죠 이렇게 오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더 많은 고급 정보가 걸리는 거죠. 네이버에 없는 정보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찾는 거야 네이버에서. 우리는 한글에 익숙하니까 네이버 하지만 그래서 이 뭐 찬반 양론이 많죠. 근데 하여튼 웬만한 지식은 네이버나 구글 가면 다 있다고. 그걸 외울 일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창조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해내는가.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관건이죠. 그러니까 뭘 외우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 수학 교과 과정도 이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초등 6학년 되면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옛날부터 그랬고, 원래 뭐 발표됐잖아요. 수학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엄마들 어릴 때 제가 늘 말했죠. 연산에 목매지 말라고 늘 말했어요. 수학 강의할 때. 제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수능시험 때도 계산기 들고 들어가잖아. 우리도 곧 그래 될 거라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쓸데기 없는 애들 뭐 목숨 걸고 막 엉뚱한 짓 하다가 수학 싫어하게 하고 이러지 말라고.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요. 그래서 자, 수학과 비슷한데 전집도 마찬가지인데 수학 영역에서 과도한 연산 훈련 이게 문제가 된다면 체육기 영역에서는 주로 전집 의존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엄마들이 왜냐면 엄마들이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대충 사재기하고 뭐 그것도 한 번에 뭐 도배하다시피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생한데 일주나 보름에 한 번씩 호세지 와서 책을 10권 사가잖아요. 7권에서 10권 사서 호세지 책 봉다리에 들고 돌아갈 때 진짜 행복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아이하고 뭐 서부전 근처에 있는 그 당시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가지고 애 좋아하는 뭐 햄버거도 하나 사주고 그럼 애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가지고 처음에 그때 뭐 우리 뭐 방 2칸짜리 살고 이럴 때인데 책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싸구려 가구 파는 데 가면 아주 유치한 초록색이나 주황색이나 이런 색칠한 4칸짜리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이런 가구를 뭐라 부르지? 공간 박스?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뭐 진짜 싸구려 있어요. 그런 걸 2개 딱 사다가 바닥에 딱 가로로 눕혀놓고 처음 사온 호세지 책을 딱 꽂으니까 한 칸의 3분의 1 되더라고. 그때 내 느낌이 아이고 이거 언제 저 다 채우노 이런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나중에 애 방에 3면이 다 어린이 책이라. 그것도 전집 하나도 없고요. 다른 데서 하나도 없고 꾸준히 호세지 다니면서 몇 권씩 사서 애 책꽂이 꽂은 것이 나중에 되니까 키 큰 책장 있잖아요. 이런 책장이 애 방에 가득 찼고 내가 그 한 권 한 권을 쳐다볼 때마다 스토리가 다 있어.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이 방을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아이도 언제든지 자기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 손 닿는 곳에 있고 제가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늘 읽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성장. 저는 원래 뭐 날 때부터 잔육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처음에 저도 똑같았죠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맨땅에 헤딩했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잠순에서 제가 책 소개하잖아요. 그럼 내한테 10만원씩 줬다니까. 잠순에 그 책 게시판에서 제가 어린이 책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고 소감을 뭐 이야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원고를 저한테 10만원씩 늘 줬다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같이 성장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 책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면 돼요. 그 잠순에서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데 어린 시절에 몇 권 정도 이렇게 해요. 아이고 주여 오마이갓 진짜 그건 없어요. 엄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아이에게 좋은 책을 공급하고 그 책을 아이가 즐겁게 읽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고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저도 요즘도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한 권이 그냥 쭉 안 나가. 왜냐하면 좀 읽다가 있잖아요. 그 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 저는 요즘 뭐 마을기업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책들을 쭉 읽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한 사람들의 이렇게 책들이 있거든. 어떤 애들은 큰 양복을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이 집집마다 처박혀 있잖아. 그런 걸 기증받아가지고 불우한 청년들이 회사에 면접 보러 가는데 양복을 대여하는 거야.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책을 사보니까. 이런 걸 보고 요즘 공유경제라고 하죠. 공유경제. 새로운 개념이에요. 사회적 경제라는 그 포괄적인 그 개념인데 그 중에 공유경제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이 다 그냥 쓸모없이 있는데 그걸 기증해가지고 기증하면서 또 메모를 남기더라.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뭐 결혼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뭐 예를 들어 취직시험 보러 가시는 분은 꼭 힘내시고 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모를 남기고 기증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 옷을 빌려 입은 청년은 그걸 이제 입고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어. 그럼 또 거기다가 답글을 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도 있고 감동적인데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도서 기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마을기업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일단 좋은 책을 그냥
부담 없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이면 필요한 사람들은 뭐 잠수는 영어도 제가 돕고 수학 공부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돕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그 책에서 얻었어. 거기에 가면 뭐 행복이 있던가 책 제목이 그런데 저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스토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 그러니까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잠순에 옛날 친구들한테 호소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수성동에 사는 어떤 엄마는 잠순에 오랜 친구인데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여자 공무원인데 이 아줌마는 저한테 지금까지 모아놓은 책 3,000권을 기증했어요. 그런데 트럭 들고 가가지고 막 아빠들 겸이 아빠하고 몇 명 아빠들 데리고 가가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서문시장 지금 지하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잖아. 우리 마을이 오픈하면 이제 다시 옮겨와가지고 그때는 엄마들 부탁에 자원봉사를 다 불러가지고 책을 분류해야지 이제 어린이 책도 어른책 그 작업을 이제 박스 해체해가지고 이제 책꽂이 꽂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자꾸 깊어져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영감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야 되죠. 이게 뇌가 활성화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책 읽기가 아니라 의미 있게 생각을 잘하게 하는 책 읽기를 해야 한다. 그 전집은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싼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비싸게 먹힌다. 왜냐면 전집 중에 몇 권의 책을 애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책들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집 전체를 보면 할인이지만 우리 아이의 정말 필요한 책 구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낭비죠, 낭비. 가계 부담이에요. 저는 책 공부를 그렇게 하고 어린 서점에 와서 책을 골라가도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도하게 아이에게 읽히고 싶은 오버해서 늘 고르잖아요. 그럼 항상 실패. 그래서 늘 꽂혀있죠. 그럼 그 책 볼 때마다 본전 생각나. 그럼 잔소리 하게 되고 저 책 읽으래. 근데 결국은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 있었거든. 예를 들면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아주 하드카버의 막 그 역사 시리즈가 있어. 책 제목이 뭐더라? 막 유수한 학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국사 박물관인가? 사계절에서 나온 그 시리즈 두꺼운 하드카버 된 큰 책이 있는데 그 시리즈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 사계절 출판사 위대한 업적. 그 각계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보는 박물관처럼 만들었어요. 뭐더라? 책 제목이. 그래가지고 많은 한국 출판문화 대상 이런 걸 받았어. 너무 좋은 책이죠. 제가 봐도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걸 초등 고학년이라고 읽으라고 샀으니까 초등 고학년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안 읽었어요. 참 좋은 책인데. 정말 그 한국 출판문화 대상을 받은 책이더라니까.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그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우리가 옷을 사듯이 아이가 키가 자라면 또 옷을 또 사고 신발을 사고 하듯이 책도 그렇게 아이의 성장과 발맞추어서 이렇게 사고 구입하고 내가 또 고민하고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어머니들이 또 불편할까봐 우리 카페에다가 이 목록을 내가 다 속에서 올려놨다 했죠. 또 요즘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해바라기 미숙이라는 아줌마가 회사에서 그 낮에 근무하는데 맨날 우리 카페에서 살아요. 자기 너무 좋으니까. 그 아줌마가 어린이 도서연구에 제가 소개했죠. 거기 가서 엑셀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저는 그 엑셀 파일에서 다 지우고 이제 제목 저자 출판사만 딱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 아줌마는 그걸 다 살려가지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분류를 새로 했더라. 그림책 분류를 그렇게 해놨대. 2세에서 4세까지 4세에서 6세까지 이런 식으로 다시 분류를 하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책이 잠순에서 몇 단계로 분류되는지 이 작업까지 내가 또 올려놓고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건 이렇게 했죠.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지금 25년 동안 우리나라 어린이책 출판 시장에서 나온 좋은 어린이책 중에서 선별해서 그 목록을 선정해 놓은 거예요. 그 목록을 참고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시면 되고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그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면 그런 목록을 중심으로 이제 없는 책은 또 돈 벌어가지고 사서 채우고. 원래 마을계획이 돈 벌어가 지 가져가면 안 되거든.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가 그저 마을에 공헌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돈을 벌면 전부 이제 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 책 또는 잠순의 영어 교재 이런 걸 계속 사서 이제 채우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을기업을 착한 기업이라고 하죠. 착한 기업. 여러분들이 소문을 많이 내야 돼요. 학교 가서 강의해보니까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어제는 어느 학교 가서 강의했지. 아래구나. 수요일날. 칠곡에 있는 무슨 학정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엄마들이 진짜 좋아하더라. 학정초등학교에서 한 게 이거거든. 책 읽기, 독서 이거. 끝나고 나니까 엄마들이 막 함성을 지르대. 그런 학교 또 처음 봤네. 물론 다 지른 건 아니고. 엄마들이 다 좋아하긴 하던데 반응을 딱 보니까. 어떤 엄마는 위로를 좀 해주니까 절대 정신과 가지 말라고 내가 위로했거든. 다 똑같다 하면서. 우리는 다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하고 위로를 하니까 엄마들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 카페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4군데 가서 학교 강의를 했는데 4월달에 가는 데마다 평균 10명 이상이 우리 카페 들어와. 그러니까 전집은 가끔 좋은 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 책에 질리게 해서 책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모르고 전집 많이 집에 사놨다. 빨리 팔아. 중고나라 가서 빨리 팔라니까. 후회하지 말고. 정말 좋은 책인지 여부는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직접 그 집에 가서 한번 볼게, 책을. 일단 유통방식이 정근대적이죠, 전집은. 옛날에 제가 젊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20대, 30대 초반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 예비군 훈련 받으면 어디서 받는지 알아? 저 갓바위 지나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거기서 받고 이제 그 예비군 버스를 타고 대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어디선가 짠 아저씨가 나타나. 삼성출판사, 금성출판사 아저씨 나타나서 훈련받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젊은 애기 아빠들한테 팜플렛을 쫙 돌린다니까. 그리고 버스 제일 앞에 서가지고 선전하는 거야. 이 책을 구입해 가시면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한테 진짜 크게 칭찬 들을 겁니다. 하면서. 가면 꾸벅꾸벅 졸다가 아저씨들이 칭찬 듣다 하니까 막 사인 하는 거야. 그때 다 금성, 삼성 다 전집이지, 전집. 그래가 집에 가면 집집마다 부부싸움 나잖아. 외상 끌었다고. 그렇게 팔던 책이에요, 그게. 작가도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그때는 그런 책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 패턴은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돈도 많은데, 웅진에서는 다니는 것도 많이 내는데 왜 전집 갖고 있는지 몰라. 그게 돈이 돼서 그런가. 애가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고를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서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어린이 서점 요즘 없어지는 추세니까, 인터넷으로라도 아이가 좋아했던 책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존 버닝엄의 책을 좋아했다. 그러면 존 버닝엄을 검색해서 그분의 다른 그림책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보여주면요, 애들이 책 읽기가 좀 좋은 어린이 책을 좀 접한 경험만 딱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가 표지만 딱 봐도 알아요. 이건 내가 좋아할 책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그냥 고르는데 내용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호적조가 삥 한 바퀴 돌면서 그림 보면서 이거 찍는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 봉지에 담고. 아주 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애들은 직관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좋은 이 책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책이 좋아지는지 금방 알아. 신기하다니까. 내가 보기에 그림체가 좀 이상 얄꾸리해.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애는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사줘야 돼요. 엄마가 보기에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엄마가 보기엔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는 그걸 너무 사고 싶어하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전제가 있었어요. 좋은 어린이 책을 일정하게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그러면 좋은 원칙이 뭔지 모르면 애들 어떤 거 사는 줄 알아요?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를 그대로 뺏긴 책 있죠. 컬러풀하고 비주얼한 그런 책을 산다. 그런 건 싸구려 서점, 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서점 가면 그게 제일 앞에 보이거든. 그런 걸 사게 돼요. 그건 좋은 어린이책하고 말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충분한 경험이 쌓이고 나면 그걸 고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 도서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자주 접하고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이미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책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교보 같은데 백날 데리고 가봐 소용없어요. 교보용품 데리고 가봐요. 그런데는 마진폭이 높은 것. 뭐 출판사가 서점에 로비를 해서 제일 매대 앞에 전시한 책 이런 게 많거든. 학습 만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가봐야 바다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처럼 어렵죠. 그래서 엄마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이런 경험을 쌓고 공부하고 목록을 참고해서 도서관에 다니고 그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서 이제 어느 일정한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 진짜 쉬워지고 출판사를 따라가거나 작가를 따라가면 거의 실패하지 않죠. 특히 어린이 책은 이미 그 노하우가 확보된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 창작동학 하면 시공주니어 시공주니어에서 거의 이거 요즘 홈쇼핑에서 막 한꺼번에 팔더라. 시공주니어 책들은 그런 거 한꺼번에 사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디서 좀 망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팔면 내가 차마 그런 말 못하고 내가 직접 와서 사락했는데 시공주니어에서는 이미 알아. 전문가적 수준이 있어요. 근데 전두환 아들이 하는 거라 가지고 좀 기분은 나쁘지만 걔들이 그만큼 그 출판 판권을 사다가 돈을 투자해서 외국 유수한 작가들 걸 많이 사오잖아요. 뭐 어네스트 린드그렌, 뭐 로알드 달, 뭐 이런 유명한 분들 책들 다 번역해내니까 읽으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고. 조금만 해보면 금방 감이 와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리고 전집의 단점 중에 하나가 획일적인 일러스트, 장정, 디자인 이런 거죠. 물론 좀 괜찮은 전집이 가끔씩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전집 보면 그래서 한쪽 벽에 딱 꽂히는 거 보면 색깔이 똑같잖아. 이래 가지고는 이건 가구죠, 가구. 근데 왜 가구를 하는가 하면 일단 외관상 보기에 그죠?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꼽혀 있어 가지고 막 저는 처음에 이게 답답했어. 아니, 어린이 서점에 호수협체 와서 책을 샀는데 책을 꽂아보니까 어떤 놈은 툭 튀어나오고 어떤 놈은 높이 올라가고 짜증나더라고. 내가 잘못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죠. 전집은 군대 문화처럼 일상당하게 쫙 규격화되고 내가 이 성격이거든. 이 성격 탁 제자리에 탁탁탁 가있고 막 저는 처음에 이랬어요. 그래서 어린이 서점에 책을 사오면 신경질 났어. 진짜로 내 책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많이 싸웠더니 어떤 놈은 책이 앞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 조개를 빨아보는 우리 엄마가 어떤 건 넓적하게 크죠. 코끼리형 봐봐 뭐 이런 거는요 넓적하고 크고 높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책이 뭐 구색이야. 근데 사실 이게 창의성인 거야. 책의 장정이나 일러스트나 크기나 이런 게 다 달라야 되죠 사실. 근데 나는 획일적인 거 군대 문화 이런 거 좋아해요. 제 눈이 이렇게 띄었다는 게 신기하죠. 저는 그때 정말 답답하고 막 열받고 이랬거든. 책이 툭 튀어나온 게 있으면요 우리 문 뒤에 그 책장이 있었는데 툭 튀어나온 놈 때문에 문이 확 안 열리는 거라. 그건 얼마나 신경이 튀어나온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이들 위해서 진짜 좋은 책들이었죠. 근데 천편일률적인 장르고 디자인 크기 모양 이게 가구죠 가구 사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그리고 전집은 대부분 지식이기 때문에 행복한 책 읽기가 진짜 거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책 읽기를 하기에는 거리가 진짜 멀고요. 창작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도 다 조잡하고 옛날 명작들을 다이제스트 했거나 다이제스트 무슨 말인지 알죠? 줄거리만 추려가지고 명작이 주는 감동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영어로 말하면 리더스북 같은 거. 영어 리더스북은요 읽기 학습자의 읽기 훈련을 위해서 만든 책이라서 거기에 나오는 어휘수 이런 걸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이 주는 감동이 리더십에는 없어. 그래서 쉽죠, 리더십은. 챕터북도 비슷하고. 전집이 마치 영어로 말하면 리더십 같은 존재라고 했어. 그래서 엄마들 공부를 좀 하시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 그림책에 관해서는 어린이와 그림책이라는 단행본이 있어요. 컨셉션 책 안 반납했지. 어린이와 그림책.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전문가 마쓰이 다다시 선생이 5권짜리 책을 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의 지금은 돌아가셨나 몰라, 이상금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현실에 맞게 한 권으로 추렸죠. 그 그림책에 관해서 어린 시절에 어떤 그림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득력 있게 만든 책인데, 어린이와 그림책 꼭 사서 읽어보고요.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이라면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사기를 출판사에서 나온. 이게 이런 책들이 엄마들의 시각 교정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또 한 권을 더 권하는데, 수원에 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책이요. 초등공부 독서가 전부다. 이거는 수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수원에 있는 어떤 어린 서점을 중심으로 그 같이 이렇게 엄마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저는 이 책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수원에 사는 아줌마가 자기 2 딸을 키우는 이야기인데, 읽어보니까 내가 읽은 거랑 똑같은 거라.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서점에서 좋은 책을 사서 읽힌 경험이 이 아줌마가 수원에서 아이들과 그렇게 한 것과 똑같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길을 가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을 이렇게 가려내는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엄마들이 사서 꼭 한번 읽어봐요.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자라야지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함께. 그렇지 않으면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독서 논술 학원 보내야 되고요. 거기서 뭐 책 한 달에 4권이라도 추천하니까 그거라도 일작하고 익하고 있어. 한 달에 4권 읽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읽어요, 닥치는 대로. 진짜 좋아하는 책 읽기를 해야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기반이 잡히는 거예요. 문화가 좀 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사용하고 하니까 애들이 폰 들고 있지만, 진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고 나면 그것도 상당히 절제할 수 있어요. 책 읽기가 주는 그 어떤 재미나 감동, 유익을 경험하면 스마트폰이 주는 재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고. 폰을 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하면 즉자적인 재미죠. 즉각적인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책이 주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느낌, 이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기업을 만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해보려고. 아이들을 4명이나 5명의 팀을 짜서 저학년이나 어린애들 같으면 그냥 좋은 그림책을 누군가 읽어주는 거라.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개념만은 자꾸 그걸 형아들이 읽어주게 하작한다. 예를 들면 2학년, 1학년 꼬마들이 왔으면 5학년 형아가 읽어주자는 거야. 그러면 읽어준 형아도 참 성장하고 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초창기인데 읽어준 형아가 우리한테 어디 있노? 그건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서, 그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공동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나면 그 중에 이제 형아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들이 읽어주고. 그래서 초기에는 내가 엄마들한테 자원봉사를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경험도 해보고.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엄마들이 이제 책 읽기 제가 말을 하니까 고개는 끄덕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또 막막하거든요. 장순의 영어도 그렇고. 어제도 강의 끝났는데 어떤 엄마가 진짜 내가 보니까 애기 같은데 벌써 엄마더라. 애 때 가지고 20대 후반 같이 보이는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뭐 여러분들도 애기처럼 보이니까 뭐 내가 늙었지 그만큼. 근데 묻는 게 그거예요. 잠순의 책대로 지금 잠순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회원으로 있으면서 했는데 이게 집중듣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또 흘려듣기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흘려듣기를 하락하는데 자꾸 비디오를 집중해서 보고, 집중듣기를 하라는데 자꾸 그 마더구스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한다 보면 이거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하면서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 내고 들어가서 잠수원에서 활동해도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항상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어요. 하면서. 근데 어제 책 읽기, 우리 독서지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잠수원에 출신이라 하니까 와가지고 잠수원에 영어 질문하더라고요. 그런 엄마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래서 친절하게 먼저 경험해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 읽기도 그렇겠죠. 저는 지나와서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막상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걸 직접 집에서 해보려고 하면 막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 읽기의 세계를 아이들을 안내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모습을 엄마들이 좀 옆에서 지켜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또 말기업에서 회의를 해봐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꼬마들한테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재밌겠죠? 자, 자기도 학습의 기초, 중의 기초가 아이로 하여금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워낙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처음 본다. 근데 방금 뭐 나한테 어디서 왔어요? 예? 어디서 왔어요? 저기 월성동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는 너무 찾는 책이 있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 서점이 단행본 서점이 뭐 있어가지고 네. 책 사러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강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여분은? 저는 고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2년 됐나? 선생님하고? 네. 2년 3년 돼도 저를 처음 봐요. 제가 직장 다녀서요. 네. 지금도 이번 달에는 좀 시간이 돼가지고. 예. 또 처음 오시면, 여도 처음 온 것 같은데. 네. 여 따라왔어요? 네. 어떤 거 왔는데? 같은 동네에 살기라고 예전에 직장 가시죠. 또 처음 오신 분? 2주 됐다는 건 어디서 왔어요? 원정. 월성동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혜성씨가? 네. 그 옆에는, 중간에는? 같이. 두 분 다 2번 왔어요, 이제? 또, 그 뒤에는? 창가에, 예. 율금? 작년에? 그래, 꾸준히 안 왔죠? 언제도 왔는데 또 안 계시고. 저번 주에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 매주 와야지, 그러니까. 토라스쿨에 왔었잖아요. 토라스쿨에 왔다고? 요일 바뀐 줄 알고 기가 막히네, 참. 율금초등학교 내가 원래 또 가는데? 다음 주에요? 그래, 율금초등학교 작년에 반응이 좋았는지 뭐. 원래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온 사람 다시 부르지 말라 하거든. 근데 엄마들이 자꾸 요청했다면서 선생님 전화 왔대. 그럼 초등학교에서 뵙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